로 진행됩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10월 SLBM 북극성 사명을 바지선에서 발사하는 수중 사출 시험을 했습니다. 순서로 보면 잠수함 발사를 남겨둔 건데 지상 사출 시험을 또 했다면 북극성 사명의 성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은 또 심포조선소에서 SLBM 수중 사출 장비가 지속적으로 식별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심포조선소에서는 고래급 잠수함과 수중 사출 장비가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있으며 수중 사출은 SLBM 실제 발사를 의미하는데 북한의 움직임은 SLBM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군과 정보당국이 특히 주시하는 건 신형 잠수함의 진수 시기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7월 공개한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은 최대 3기까지 SLBM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최근 SLBM 사출 시험과 심포조선소 부두 가림막 제거가 사전 작업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미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장 인준청문회에서 래클리프 지명자가 북한의 핵과 운반 시스템 개발을 미국의 주요 안보 우려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 매체는 평양 공항 인근에서 완공을 앞둔 미사일 관련 시설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래클리프 국가정보국장 지명자는 북한이 정권 보호와 국제사회 입지 강화를 위해 핵무기를 필수적인 것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직면한 7가지 주요 위협으로 5G를 이용한 중국의 정탐 활동, 사이버 안보 위협과 테러리즘 등에 이어 북한 핵무기와 운반 수단을 언급했습니다. North Korea and its continued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and delivery systems.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는 데 진전이 있었는지는 현재로선 말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미리 제출한 서면 답변에선 제재 완화와 정치 안보적 혜택을 대가로 북한이 일부 핵과 미사일을 거래할 가능성은 있다고 했습니다. 북핵이 미국과 동맹국의 명백한 위협이지만 자신이 알 수 없는 외교의 영역도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 국무 국방장관에 이어 정보기관 수장 지명자까지 외교를 우선시한다는 입장은 취한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한 북한 분석 매체가 평양 순안 국제공항 인근에 완공을 눈앞에 둔 시설이 미사일 관련 시설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존 미사일 관련 시설과 비교해 볼 때 유사점이 있고 건물 천장의 고도가 높은 것으로 미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수용도 가능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성 관찰이 용이하고 유사시 표적이 되기 쉬운 공항 인근에 북한이 과연 탄도미사일 시설을 만들었는지는 좀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등교 개학 종합 대책을 내놨지만 각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면서 야외 관광지들이 속속 개장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춘천 옛 미군기지 부지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돼 춘천시가 토양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원 뉴스 전해드립니다. 일주일 뒤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등교 개학을 합니다. 이에 맞춰 강원도 교육청이 오늘 종합 대책을 내놨는데요. 사실상 각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발표한 등교 대책입니다. 우선 교육부의 지침대로 이달 13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 중1까지 순차적으로 등교합니다. 교실에선 항상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책상 간격도 넓힙니다. 에어컨은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쓰도록 했습니다. 강원도 대책 대부분이 교육청 지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권을 넘겼습니다. 당장 학생 수 60명 이하인 작은 학교가 문제입니다. 이달 13일 이후면 아무 때나 각 학교에서 알아서 등교를 하도록 했습니다.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시도교육지원청 교육과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확정이 되는데 예상컨대 아마 상당수가 반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내 학교의 절반은 작은 학교인 상황. 학교에선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학습 방식부터 방역까지 등교에 맞춰 준비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고스란히 일선 교사들의 부담이 됐습니다. 특히 만에 하나 학교에서 질병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할지도 걱정거리입니다. 학교 규모나 상황에 따라서 지원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좀 구체적인 파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밖에 유치원들도 휴원한 날수를 상세할 만큼 수업 일수 감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침도 없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폐쇄됐던 도내 공공시설이 순차적으로 개방됐습니다. 또 도내 주요 관광지들도 잇따라 문을 열고 봄나들이객들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의 행복한 무료도서관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된 지 2달여 만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장시간 열람은 불가능하지만 도서 대출과 반납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속초시 보건소에도 환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내과 진료부터 보건증과 건강진단서 발급까지 2달 동안 밀린 진료와 업무를 보느라 바쁩니다. 3월 달에는 제출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4월까지 밀리고 근데 또 운영을 안 하니까 5월 달에 하러 왔어요.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아 조심스러운 상황. 좌석 띄우기와 손소독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주의를 기울입니다. 선별진료소와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후문은 폐쇄하고 주차장도 지금 폐쇄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강원도 내 공공시설들이 순차적으로 문을 열기 시작한 가운데 주요 관광지도 잇따라 개방됐습니다. 원주에서는 시티투어버스 운행이 재개됐고 출렁다리가 재개방되면서 나들이객들이 일찌감치 산행에 올랐습니다. 집안에만 묵혀 있었는데 이 참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너무나 좋은 참 출렁다리 여행을 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상쾌하고 좋았습니다. 속초에서는 국립산악박물관이 일부 시설을 재개관했고 강릉시도 바다부채길과 오죽헌 등 주요 관광지를 개방했지만 주말에는 시간당 입장객 수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관광산업은 조금씩 정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서 생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2달여 만에 문을 연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입니다.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자연스레 일행들과 붙어서 다니는 일이 잦아집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도 눈에 띈니다. 여기가 또 산이다 보니까 굳이 마스크를 안 써도 거리를 두고 다니면 그렇게 큰 영향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번 벗어보고. 다시 운행을 재개한 원주 도심순환형 관광버스에도 관광객들이 몰립니다. 줄지어 버스에 오르느라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실내 체육시설 같은 인구 밀집 시설들은 아직도 문을 열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경로당이나 요양원 같은 노인복지시설들도 아직은 문이 닫혀 있습니다. 시설의 특성상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의 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전염병 전파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무증상 감염자도 있기 때문에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본 수칙들 5가지를 지켜주시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안전하게. 방역당국은 공식적으로 코로나 사태 종식을 선언할 때까진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강원도에서 코로나 사태가 정점에 달했던 올해 봄. 도민들의 소비 행태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품값은 오르고 관광요금은 하락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트에 들른 소비자가 신중하게 식재료를 담습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집에서 밥 먹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거 따라서
외식은 자제하고 집에서 될 수 있으면 해 먹으려고 하는 거죠. 코로나 사태와 뒤이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소비자 물가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강원도에서 코로나 환자가 잇따라 발생했던 올해 2월부터 4월 사이 도내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평균 1%포인트 올랐습니다. 식품 가격은 크게 오르고 관광 산업은 떨어졌습니다. 우선 채소는 12.7%포인트, 어패류는 10.2%포인트 오르는 등 지난달 신선식품 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5.8%포인트 올랐습니다. 육류 소비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특히 국산 한우를 중심으로 가정 내 식재료 구입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관광산업에선 수요 둔화가 뚜렷했습니다. 해외 단체 여행비는 10.1%포인트, 호텔 숙박료는 6.8%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결국 세계적 유가 하락 등 물가 하락 요인에도 불구하고 집밥 수요가 워낙 커진 탓에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가정 내 식재료 수요 증가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지난 3개월간의 물가를 조금 끌어올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면서 소비시장은 지금과는 다른 양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올해 3월 강원도 내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 달 전보다 12%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신용정보 전문업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강원도민 1인당 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은 110만 3천 원으로 올해 2월보다 12.8% 감소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 사태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직간접 경제 효과가 무려 10조 원대로 추정되는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전. 오늘 1차 결과가 나왔는데요. 강원도와 춘천시가 총력전을 벌였지만 춘천은 결국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임서영 기자입니다. 강원도청 진입로에 현수막이 가득 걸려 있습니다. 하나같이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춘천에 유치하겠다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지 선정을 위한 후보 도시들의 발표장 앞입니다. 이 발표를 토대로 전국의 후보 도시 4곳 가운데 현지 실사 대상 2곳을 골라냅니다. 강원도민의 열망을 반영하듯 춘천에선 강원도지사와 춘천시장, 강원대 총장,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정치, 행정, 학계의 인사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와 춘천시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방사광 가속기 건립에 필수적인 지질 안전성도 뛰어나다며 입지 조건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정부가 요구한 땅의 2배에 달하는 50만 제곱미터 넓이의 땅을 제공하기로 해 유치를 자신해왔습니다. 1,000억 정도를 지원해서 따로 선형을 개설할 예정이고요. 또 강원대학에서는 캠퍼스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을 할 산업단지로 이미 지정이 돼서 1차가 저희가 조성 중에 있었고 2차도 바로 선정되자마자 조성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입주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을. 하지만 평가 결과 춘천은 상위 2개 도시에 들지 못했습니다. 유치에 실패한 겁니다. 강원도도 춘천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선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전남에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이미 결정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객관적인 사업의 타당성보단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관광재단 출범을 위해 공동으로 출자해야 하는 전체 출연금이 5년간 2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강원관광재단은 관광자원 개발과 홍보 등 도내 관광사업 전반을 관리합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늘부터 이달 19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옛 미군 기지인 캠프페이지 자리에 대규모 공원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화재 발굴 작업 과정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돼 춘천시가 토양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옛 미군 기지터입니다. 2012년 국방부는 전체 면적 가운데 토양 오염이 확인됐거나 가능성이 있는 땅 6만 400여 제곱미터에 대해
정화 작업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이곳을 시민복합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화재 발굴을 위해 땅을 파내는 과정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춘천시는 이에 따라 시료를 채취해 토양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기름 정도는 확인이 안 됐고요. 단지 토양에서 약간의 석유 냄새가 약간 났습니다. 춘천 옛 미군기지 내 토양 오염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춘천시는 지난해에도 9군데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 6군데에서는 석유계 화합물이 나오지 않았고 3군데에서만 적정치 이내로 검출됐습니다. 춘천시나 시민단체는 도심지에 위치한 옛 미군기지를 시민복합공원으로 조성하는 만큼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물질이 이제 발생이 됐으니까 어떤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겠죠. 그 의혹이 없도록 수질 토양에 대해서 검사하는 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유료주장과 부분 이쪽은 좀 정밀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제대로 됐는지 이거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춘천시가 의뢰한 검사는 10일에서 14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 오늘 강원 영서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화천의 낮 최고 기온이 29.1도까지 오른 것을 비롯해 영월 28.7도, 춘천 27.3, 원주 26.9도 등 영서 대부분 지역이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삼척 원덕이 22.2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2, 3도 정도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고와 성수고, 중앙조교 학부모회 등이 오늘 강원도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소양로 인근 학교 밀집 지역에 75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면 교통체증과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오피스텔 건립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또 교육환경 평가 등의 교육 수요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춘천시와 강원도 교육청의 행정 절차를 규탄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철원군 철원읍 유리리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나 산림 600제곱미터를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도로가에서 시설물 용접 작업을 하다 불꽃이 튀어 산불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임시 휴가 냈던 박물관들이 오늘부터 재개장했습니다. 춘천 애니메이션 박물관은 오늘부터 1시간에 80명씩 입장객을 받기 시작했고 토이 로봇관은 재개관 기념으로 반고흐 미디어 아트 체험전을 마련했습니다. 국립춘천박물관도 오늘부터 일부 시설의 문을 열고 1시간에 50명씩 관람객을 받았습니다. 철원병원 산부인과가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해 철원에서도 분만이 가능해졌습니다. 철원병원 산부인과는 지상 2층 규모로 진료실과 분만실, 진통실 등을 갖췄고 의사 2명과 간호사 6명 등 전문 의료 인력을 확보했습니다. 철원 지역에는 그동안 산부인과가 없어 임산부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출산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제군 온라인 쇼핑몰인 인제몰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인제군은 인제몰의 올해 1분기 매출은 1억 4,2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46%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